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에 하는 청정시대 시간이죠.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래 양준우 대변인 나오시는데 오늘 신인규 부대변인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영친이님들께 인사 한번 할까요? 먼저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라고 하고요. 이제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또 호랑이 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기운 오늘 팍팍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인자가 들어가나? 네, 호랑이 인자예요, 그게? 그건 아닙니다. 네, 호랑이 띠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이경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올 한 해 다 소망하시는 일에 하나씩은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루에 10분 쉬고 무조건 운동해서 건강해지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한테 첫 번째 소망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저한테 첫 번째 소망입니다. 그렇군요. 올 한 해 힘내십시오. 네, 역시 센 두 분과 함께하니까 기가 팍팍 느껴지는데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실시된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뭐 앞선다 이런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한번 우선 우리 신 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이재명 후보가 뭐 소폭 상승 내지는 뭐 소폭 하락 그렇게 요약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폭 하락도 있습니까? 예, 네.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졌죠. 네. 예, 매우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그런 내부적인 갈등을 이제 그게 표면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원인들을 많이 찾는데 사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사실상은 이제 대전략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의 실패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과거의 그 방식, 과거의 인물들이 조금 주를 이루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선대위 자체가 커지기만 하고 이제 일은 안 되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민주당의 그 실패를 보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실패를 했었는데 보고, 네. 결국은 이제 제 말대로 됐죠. 그래서 보수 혁신에 대한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네. 그 큰 기대가 더 큰 실망으로 저는 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뼈아프지만 또 후보의 그 여러 가지 실언들 이런 것들도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후보 탓을 하기보다는 후보는 저희가 민주적으로 선출을 했기 때문에 후보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선대위가 후보를 잘 보좌해서 결국 대선을 승리로 이끌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얘기를 더 하겠지만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이제 큰 칼을 빼 드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대수술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수술이 성공해야 될 텐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대변인님? 우선 중간에 우리 그 부대변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이제 전망을 하시면서 제 말대로 됐다라는 부분에서 대단한 용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국민들 다 아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전달이 아니요,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평론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는 이제 좀 잘 안 하시는데 대단한 용기다. 저도 좀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소폭 하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놓고 이번에 지금 22개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런데 19대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마저도 그 윤석열 후보가 소폭 하락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를 두고 소폭 하락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것을 목이 메이네요. 국민께서 아마 평가하지 않으실까 그런 모습 또한 우선은 저는 그 이재명 후보의 상승은 겸손한 자세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과를 했고 그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 하나하나 국민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행동에서 이제 보여졌던 배어 나왔던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죠. 이번에 물론 제가 너무 많이 언급해서 언급 안 하고자 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하면 3% 이게 이제 그 뭐 500 TV? 네, 3% TV 그러니까 조회수가 뭐 600에 가깝냐 300에 가깝냐 이걸 떠나서 내용입니다. 내용을 질문이 공통 질문을 놓고 내용을 비교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 내용은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왜 하락을 했었는가? 저는 첫 번째는 후보입니다. 네. 후보가 오만한 태도 그리고 또 후보의 어떤 발언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그냥 실수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 정책적인 면에서 무능
그리고 선대위의 그런 상황, 그리고 선대위 상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윤핵관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선대위가 좀 이따 얘기를 나누겠지만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윤핵관의 파워가 이 정도였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의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그래서 그런지 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사퇴했네 안 했네 뭐 그러다가 이준석 대표랑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서로 딴 얘기하고 사실은 이제 당 대변인, 당 부대변인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지금 선대위하고는 지금 일단 선은 좀 그어져 있는 상태인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선대위 조직이 따로 있고요. 저는 이제 중앙당의 그렇죠, 상근 당에. 부대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선대위 합류를 이제 안 했었잖아요. 뭐 안 한 콜이 안 오면 이제 안 할 수밖에 없고 못 할 네, 수밖에 네, 없는 네. 거니까 지금 그런 근데 안 분리되어 가는 게 있는 다행이네 상태죠. 근데.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책임이 있죠. 저도 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네. 국민들께 죄송하고 참 부끄럽죠. 예. 그런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제의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어제는 사실 네.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좀 진짜 정신 없더라고요. 저희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께서 이제 선대위 회의에서 네. 이제 그런 선대위에 대한 그 대폭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오후에는 이제 그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신데 참 그분하고 이제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참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그만두시겠다 했을 때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분들이 참 더 당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해서 참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또 의원님들께서 또 그분들 재신임했어요. 재신임을 네.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선대위 대폭 쇄신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제 선대위에 있는 보직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헤드들이 이제 다 일괄 사퇴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긴 것은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사의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김종인 총괄까지도 뭐 사의를 표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잘못 그 기자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 얘기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물어보니까 이양수 대변인이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나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말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책임 있는 관계자가 바로 윤핵관 아니냐 이 얘기했어요. 뭐 그런 것들이야 오늘 또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아직 오늘 8시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책임 있는 관계자 뭐 누군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예, 뭐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하기에는 이양수 수석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 아마 오늘 뭐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네. 이제 어제 좀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보여진 건데 결국 저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저희 아까 그 수술에 제가 비유를 했지만 네네. 수술하기까지 많은 절차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회복을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내용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부대변인님. 네.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짓궂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그럼 네, 대답해 괜찮습니다. 주셔야 돼요. 그럼 네네. 질문하면. 네. 일단 저는 김정인 위원장이 사실은 다 쇄신해야 된다 그러고 후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쇄신 자자 그런데 갑자기 김정인 너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 그럼 전부 다 계급장 떼고 당신도 그만두고 다시 한번 후보로부터 신임 받아서 해봅시다 라고라는 전 느꼈어요. 그 말이 맞겠죠?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까지 제가 뭐 느낌을 간섭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본인 개인 생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어제 그런 혼란들이 지금 저희 당의 안에 와 보시면은 좀 혼란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고의적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미리 예단해서 평가하는 할 수 것은 없다? 예, 그건 제 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바깥에서 보기엔 어때요? 우리 이경 대변인이 보시기엔 어때요?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혼란이 많고. 저희 가족 중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께서 되게 우리 식구들도 지금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정의당도 있고요. 네.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당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러냐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전 모르죠.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거기 이제 출입하는 기자님들을 통해서 지금 물어보는 상황인데 좀 이상했던 것이 네. 어제 후보가 오전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든 일정이 취소라는 그런 또 메시지가 갑자기 잠정 떠요. 중단이라고 하는 잠정 그러니까요. 중단. 잠정 중단.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 취소하는 거죠. 그 뒤에. 그때 이제 언론사는 그럼 우리 인터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또 막 취소되고 그랬죠, 갑자기 그런 막 거. 나오고 네. 그랬죠. 그리고 그 중간에 김종인 위원장이 또 연기라도 해. 이준석 대표는 그 전에 가만히만 있어. 가만히 있어도 시키는 돼. 대로 이런 해라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가만히 있어라. 모두 다 사퇴였다. 이준석은 아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누가 그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었던 건데 이것은 저는 볼 때는 그 전에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미 청와대를 가면 어디 가겠다라는 얘기를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많이 새어나온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2월 넷째 주하고 다섯째 주에서 갑자기 30% 중후반까지 갔다가 20%까지 완전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계속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중심은 윤핵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리 싸움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리 싸움에 끼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이것을 혼란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을 가지셨던 거고. 근데 그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자리 싸움이 있다. 근데 이거를 또 어떤 해석으로만 가능하냐, 어떤 해석도 가능하냐. 후보를 보고 후보를 지금 하나하나 제가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망언이 또 되게 많으셨어요. 뭐였죠? 그러니까 일이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댓글에는 뭐 밥을 지으면 식당이 만들어지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무능이 하나씩 내부에서 발견이 되니까 대선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당권이라도 잡자. 이런 당권 싸움이 아닌가라는 그 제3자적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제3자적 입장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네. 민주당도 자리 싸움은 다 내부적으로 있지 않나요? 그 자리 싸움이라는 게 약간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그거는 있는데 정당마다 이렇게 다 있는 대놓고 거고. 후보가 네. 망해가고 지금 우리 대선이 망해갈 판인데도 아직까지 자리 싸움을 하지는 네, 않거든요. 저희 당이 조금 표면화되면서까지 싸움을 한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지혜 수석부위원장 사퇴했잖아요. 결국 쉽게 쓰고 버리는 티슈처럼 청년 정치를 대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청년들에 대해서 다른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번에 행동을 보게 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은 어제 사퇴를 했죠. 사퇴를 했고 사실 영입 당시부터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대전략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했었는데 목소리를 많이 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보수 쪽에서 보면 이제 신뢰도가 전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이 네. 무슨 말을 해도 저희들은 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가 없는 정치인을 영입한다는 것은 아무런 득표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의 지지층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정말 왜 하는지 모르는 영입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한길 위원장.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이너스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럼 마이너스 영입이면은 당에 부담을 주고 안 좋은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네. 그 영향을 끼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나가는 네. 것 같아요, 김한길 그래서 위원장. 저는 어제 네. 김한길 그 새시대 준비위원장께서도 사의를 사퇴. 표명하셨다고 네, 하는데 네. 저는 후보께서 냉정하게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게 어떤 본인이 그동안 정치적 멘토라든지 여러 가지 의지를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치하면서 누구와 상의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 정치인들이 그건 통상적으로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야죠. 지금은 이제 지금 전시 상황이고 지금 한 표 한 표가 귀해서 지금 서로 우리가 이렇게 토론도 나와서 논쟁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께서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지혜 그 수석부위원장 영입을 통해서 우리 당은 좀 알아야 될 것이 비전과 가치가 분명히 우리 당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앞전에서 이광재 의원께서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데 제가 시간만 주시면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과 가치를 놓고 이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눈덩이를 작게 시작해서 크게 벌려가는 이런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이거저거 다 모아가지고 홍준표 의원 표현 제가 잠깐 빌리자면 잡탕밥이다라고 하시는데 잡탕밥은 중국집에 있는 것이지 네. 정치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한테 연기만 해달라. 그냥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해라. 사실 이 말에 저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후보한테 그런 말을 하죠?
이거 후보 무시하는 겁니까? 아, 이거 뭐 제가 해명을 좀 할 시간 주신다면은 해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좀 있어라고 말을 처음에 했잖아요. 말했어요. 그건 저도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냐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후보께서 최근에 이 지지율이 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마음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뭐 저도 정치 신인 아니겠습니까? 저도 막 이런데 방송 나오면 막 흥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말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당원들하고 모임을 가다 보면은 막 이제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다 보면은 흥분된 말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급해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분위기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가만히 좀 있어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과다한 의욕을 좀 보이지 말아달라, 이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제 어제 말한 그 연기 발언은 저도 사실 들으면서 아, 이거 살짝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은 들었어요, 네, 솔직하게.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취지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선대위라는 거는 종합 예술에서 감독, 연출에 비유를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후보는 연기자나 뭐 아무래도 이런 좀 나와서 대중 앞에 보여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연기로 표현을 한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비유가 조금 이거는 좀 안 좋은 비유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해한 거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럼 뭐 후보는 꼭두각시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게 뻔한데 굳이 빌미를 잡힐 비유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비유를 쓸 때는 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혹시 합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이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조금 뭐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판단 능력이 옛날보다 안 좋아지신 그건 거예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저도 비유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네. 가끔 비유를 쓸 때 한 네. 제가 3할 정도 터지는데 다 터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한 7개는 이게 쓸데없는 비유 내지는 오버한 아니, 근데 비유가 많이 본인은 나와요. 본인은 초보고 거기는 엄청 베테랑이잖아요. 아유, 그래도 다 사람이 한계가 있죠. 아, 그래서 한 그래요? 번 정도는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비유가 저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비유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저는 전혀 동의하지는 않고요. 근데 네. 취지와 맥락은 네. 어떤 연출과 어떤 후보자라는 주연, 배우 이제 이런 네. 쪽의 비유가 잘못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아까 대변인? 존경하는 분 말씀하실 때 김종인 위원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발언을 하실 수 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오히려 후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좀 더 냉철하게. 그래서 그런 비유, 그러니까 가만 연기라도 해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 전에 후보가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12월 말일, 29일 날 했던 말만 본다 하더라도 뭐 네. 가짜다, 삼류 바보들, 미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대 후보를 향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걸 다 보고 있는 건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후보가 또 정책 얘기했을 때 그 전에 네. 공약 발표하는 날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랬더니 공약집에 다 나와 있어요 하고 자리를 뜨거나, 보수 노년층 지지율이 하락에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압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쌓여 있던 네, 네, 부분이 네.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다 복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떻게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된다, 똑바로 좀 다시 이제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말했습니다. 단기간에 될까는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다 정리하겠다고 말했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능력을 그 믿어보겠습니다. 저희 당이요. 그래도 네. 저력이 있어요. 저희 당이 저력이 있고 그래도 네. 한국 정치 보수 역사상 그래도 30대의 원외 당대표를 올린 당이기 때문에 네. 물론 어렵습니다. 왜 저도 당대표 이렇게 흔들어? 좀 물론 불쌍하게. 제가 흔든 건 좀 아니거든요. 지켜줘야지. 제가 흔든 건 아니고 근데 네. 참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저는 저희 당 저력이 있고 전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하세요. 뭐 정말 지금 한국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거 민주당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거 네. 어렵게 하신 분들이 우리 민주당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보세요. 청와대 권력 그리고 국회 권력 180석, 지방 네. 권력 다 싹쓸이 했거든요. 더 이상 줄 권력이 없어요. 네. 근데 이 권력을 다 가지고도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은 최소한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네. 차별화를 하기에는 너무 그 세력들은 그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네. 저는 네. 우리 당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못 드리는 점은 저도 참 말하면서도 송구스럽지만은 네. 그래도 참 우리가 좀 더 이 대선이라는 판을 앞두고서 좀 더 여야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진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때가 이제 됐다. 그래서 저희도 선대위 빨리 쇄신을 해서 정책 비전 경쟁으로 한번 해서, 민주당도 물론 책임은 있지만 네. 뭐 정권 재창출 국민들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또 바꾸면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열심히 노력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반론 짧게 할게요. 네, 30초만. 네.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을 해도 180석이 안 되는 되죠. 것이 170 팩트이고요. 석이죠.
지금 국민들 어려운 거 맞으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했지만 네. 아직도 더 쇄신하면서 바꿔야 된다. 근데 그 바꿔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나라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에는 저는 거기엔 찬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네, 국민들께서 파리래요, 파리. 아실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근거 없이 민주당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국민 들으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선대위에 들어가시길 제가 희망하면서 그럼 뭔가 좀 달라지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정시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시간이 모자르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연장하라 그러는데 힘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자, 구독자 애칭 이벤트 결과 발표합니다. 20명 중 13분에게 연락받았습니다. 연락 안 온 분은 7분이고요. 가르시아, 김범준, 시원한 커피 한 잔, 원더우먼, 이보람, 조성재, 찰스 디킨스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까지만 연락주세요. 아니면 더 이상 연락 안 받습니다. 5만 원 주유권 보내드리고요. 미디어 토마토 골뱅이 이토마토.com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뉴스토마토 전화하셔가지고 주유권 보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신년사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